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 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죠. 저거 한번 경고용으로 한번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법에다 호소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무임승차의 양치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피고는 모녀 둘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됩니까? 그 유학생하고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소장으로 제기한 금액은 총 1억 3천여만 원. 제주는 경고한 대로 해당 모녀에 대해서 1억 3천여만 원의 소송을 걸겠다는 방침인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걸까요? 방역, 자가격리 지원비 등 1억 1천만 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 모녀가 다녔던 수많은 가게들과 수많은 또 관광지들, 접촉자들과 관련돼서 물품 폐기 휴업에 따른 손해금 220만 원,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 2천만 원 등등 총 1억 3,202만 3,500원이 현재 책정이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윤 교수님. 저는 제가 저 뉴스가 제주 모녀가 아니죠. 저 모녀가 제주도 여행 갔다 온 뉴스가 목요일 날 터졌어요.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 처음에 전 뉴스 나왔을 때 도대체 이분들이 제정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좀 비판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금요일에 원희룡 도지사가 이 모녀에게 저 얼마를 뭐 소송을 하겠다 이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사실은 이 감정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많이 제가 동의적으로 이입했다기보다는 좀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녀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에요. 도대체 이 와중에 증상이 있어서 갔다라는 비난을 전 이전에 증상이 없어도 안 갔어야죠.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입국자들 다 같이 지금 자가격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게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안 걸렸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걸린 이 마당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많을 뿐더러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우도 주민이에요. 우도에 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제가 바로 목요일에 이거 보자마자 그 친구한테 문자 보냈어요. 괜찮니 분위기? 괜찮나? 거기 괜찮아? 그 친구 답변은 워낙 안 좋아서 딱히 달라질 건 없어였는데 씁쓸한 말이었는데 제가 꽂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그 모녀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건 국민들 중에서 왜 진작에 애초에 중국발 입국자들 안 막았느냐. 왜 그동안 이런 방역의 허점을 보였느냐. 왜 마스크 가지고 이렇게 대난리를 쳐야 되느냐라고 그동안 많은 제도적인 허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같이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원희룡 도지사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진작에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도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키건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좀 사전에 걸러서 받건 여러 가지 절차들. 제주도도 청정지역이어서 지금 굉장히 좋다가 이번에 분위기에 망쳐서 도지사가 굉장히 화났을 테지만 그러면 제주도 자치 내에서라도 정부에서는 강제 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이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오는 걸 입도를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문득 이 모든 책임을 일반인에게 전가를 시켜서 이 몰아가는 분위기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모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전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희영 교수님 개인 의견이라니까. 예, 맞아요. 예.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주도가 지금까지 확진자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은 비결은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나름의 역할을 저는 잘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비행기 말고 비행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만 막으면 좀 입도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점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저는 나름의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원희룡 도지사 잘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이 강남 모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가격리라는 거를 거의 무시하고 여행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젊은 애들 중에서 특히 이 자가격리 같은 거 난 모른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강력한 처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이고 저는 이게 일벌백계가 돼서 이제 차후에 나중에 이제 다른 감염병이 생겼을 때 그때도 이제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 결정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강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김관선 변호사님 특히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해당 모녀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다. 하와이 가려는 걸 몸도 안 좋고 취소해서 제주도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 국민들
그 불난 마음에 강남구청장이 뭐 기름을 껴안졌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조간신문에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선의 피해자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공익가 없었다. 그렇죠. 권고를 했으면 지켜야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감염증 자체는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해서 이게 외부로 감염되는 게 또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파만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 피해자란 말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판단을 하면 1억 얼마입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다 청구한 게 아니고 아마 피해를 본 업체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된 2명 이게 합쳐서 그렇죠. 같이 원고가 돼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냥 방역과 관련된 자가격리와 관련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아서 청구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거 소송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굉장히 경고성 의미를 한번 주는 것도 좋은데 예. 이게 소송에서 승소할지 어쩔지는 그건 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손해배상 구조가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건 고의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과실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과실이라는 것은 애경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애경 가능성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런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확진된 사람도 돌아다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킨 경우도 예. 있고 특히 우리가 신천지와 관련돼서 31번 환자 있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는 수십억을 청구하는 게 맞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 말고도 그러면 저게 국가의 책임이 어느 범위냐. 그러면 개인이 좀 잘못했을 때 그와 관련된 국가의 방역 비용 그런 걸 모두 개인이 물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검찰 출신의 변호사님은 일단 소송은 잘했다. 그런데 승소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국회의원 출신의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뭐 저는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판사 출신이죠. 네, 검찰과 판사의 어떤 묘관. 제가 조금 그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번에 강남구청장이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그 해당하는 그 유학생이 20일 날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미약한 인후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구청장 이야기는 여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선의로 포장을 했는데 그 코로나에 걸린 경우에 젊은 사람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하기에 지장이 없지만은 아주 가벼운 인후통이 20일 날 있었다는 게 강남구청 역학조사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가 좀 화가 난 이유가 아니 강남구청에서 미약한 인후통이 20일 날 있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출발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물론 고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코로나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벼운 인후통이라는 게 코로나 증상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여행 갔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분명히 그 유학생이 그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 뭐 일부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뭔가 우리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선택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접촉을 하면은 이 돌직구 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건데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제발 자가격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지금 뉴스 속보 하나 들어와서 이 계약과 관련된 총리의 발표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4월 9일부터 하겠다라는 방침을 유지하되 등교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가지 않는 온라인 계약을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절충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속보는 이에 따라서 시험과 입시 일정도 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수능도 연기될 것을 시사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뭐 이번 총리의 발표로 여러 가지 논란은 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컨대 온라인 수업을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그러면 학교마다 아이들마다 개학 시점이 다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 모든 가정에서 과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두세 대를 두고 아이가 두세 명이라면 온라인 개강을 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반 시설이 가능하냐라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이고